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민혜입니다. 금일은 여러분들과 함께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된 부산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부산의 수영구, 동래구, 해운대구 이렇게 이제 규제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변화가 있다라는 건 또 가격적인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산 자체에 거주하는 실수요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싶으신 분들,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울 또는 경기권에 쏠려 있던, 또는 이제 대전, 대구, 광주에 쏠려있던 투자 수요층이 부산에 요번에 그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된 수영구와 동래구, 해운대구를 아마도 관심 있게 많이 볼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금일 수영구 아파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수영구 중에서도 일단 관심 있는 단지 바로 삼익비치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파트는 40년이 됐고요. 지금 재건축 사업 단계에 들어간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부산 지역에서 부촌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일 이 삼익비치 아파트는 그 남천동 일대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의 축을 통한 신규 분양이 올 하반기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삼익비치, 대연비치, 삼익타워는 해변을 낀 그 구축 단지가 약 5,600세대 이상이고요. 재건축하면 부산에 새로운 부촌벨트가 새롭게 그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워터프론트 입지는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이제 부동산 가치도 높여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해운대구라든가 또는 마린시티, 센텀시티를 보면서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수영구 뭔가 변화가 많이 예상이 되고 있고, 정주 환경이 앞으로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텐데, 여러분들께서 뭔가 변화가 있는 시점, 규제도 지금 변화가 있잖아요. 또 이제 앞으로 구축해서 신축으로 변화가 되는 아파트 재건축 사업장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그 전통적으로 옆에 보시면 어디쯤이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광안리 해수욕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부산에 해운대 수영장과 이제 광안리 해수욕장이 있는데, 일단 광안리 해수욕장과 맞붙어 있는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살펴보기 전에 어저께 분양가 상한제, 그래서 이제 핀셋으로 구를 지정했고 또 동까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불편한 분도 계시겠지만,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반기는 분들도 있더라.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부산이고요. 또는 이제 남양주, 또는 이제 우리가 고양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서울에 우리가 마영성이라든가 또는 이제 강남사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부에 대해서도 조금 좀 호재로 좀 얘기를 하시는 전문가 분들도 있는데, 일단 그거는 조금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시행이 되게 되면 앞으로 변화되는 규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전매 제한, 그러니까 전매 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거주 요건이 강화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가주택 자금 출처 조사도 굉장히 빡세집니다. 그래서 지금 마포팀, 그리고 이제 강남팀이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저께도 그렇고 전에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의심 사례, 그러니까 뭔가 고가주택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사례, 그런 것들은 이제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부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조사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에 주택을 취득하는 게 조금 애로사항, 그러니까 뭔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두려움을 갖거나, 또는 이제 주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조금 지금 시점은 아닌 것 같다. 왜? 말씀드렸지만 부자들은요, 세무조사 이런 거 제일 싫어합니다. 지금 빡세게 보겠다고 하는데 누가 덤벼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법인사업자 LTV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 기준금리가 인하가 됐습니다. 또 기준금리 또 한 차례 인하를 할 것 같은 시그널도 줬고요. 그래서 이제 시중에 풍부한 유동자금과 기준금리, 그러니까 저금리로 인한 부분으로 인해서 뭔가 이제 혜택을 보는 그 집단이 있는 거예요. 그 집단이 바로 부동산 담보신탁업자하고 매매사업자, 법인사업자였는데요. 이 법인사업자에 대해서 규제가 금리 인하하기 전에 10월 1일 방한 대책에서 선제적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80%에서 이제 40%로 강화가 된 법인사업자, 이 법인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신고가를 내는 주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LTV가 강화가 되면서 서울에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수요층이 한 차례 좀 줄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매수 주체가 줄어들었다.
자,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또 축소가 되고요. 또 2021년도에는 비과세 조건이 변경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산세, 종부세가 매년 공시지가,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1가구, 뭐, 1주택자로서 뭐, 고가 아파트죠. 그래서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는 평당 1억을 찍었다라는 아파트, 예를 들어서 그 단독 보유를 했을 경우에 종부세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약 2천만 원이 넘는 그 세금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은퇴 생활을 하시거나 또는 이제 노년기에 접어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 그랬을 때 1년에 내가 쓰는 돈이 2천만 원, 3천만 원인데 세부담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자, 주택에 대한 매도 시점, 그러니까 매도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자, 2020년도, 2021년도에 좀 다가올 수 있다. 자, 그런 것들도 이제 주택의 흐름, 서울의 가격 흐름이 변곡점이 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규제 지역에서 이제 벗어나면서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반기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는 좀 우울해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자, 지금 양도세 중과 때문에 주택 처분 전략을 못 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나 세부담이라든가 비과세 조건이라든가 이렇게 변화가 되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이 시기가 다가오기 전에 내 주택 포트폴리오를 조금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세금 부분을 조금 내더라도 한 번쯤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시점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서울의 강남 4구죠.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하고요. 성동구, 마포구, 용산구, 그래서 이제 마용성, 그리고 이제 영등포구가 요번에 추가가 됐는데, 자, 핀셋 지정했잖아요. 동별로. 그래서 이제 영등포구, 여의도동을 자, 요번에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경기도권에서는 분당구하고 과천시하고 광명시가 투기과열지구지만, 일단은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고분양가로 이제 분양가가 책정되는 지역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지만 분양 사업은 굉장히 앞으로 순차적으로 분양 물량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다. 그렇지만 고분양가로 분양을 실시하는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배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는 비싼데요. 일단은 정비사업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분양하는 또는 고분양을 할 수 있는 자, 뭔가 이제 분양 예정 물량이 없기 때문에 배제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혜택을 본 지역 중에 하나가 서울 주요 지역, 그러니까 선택되지 않은 지역보다는요, 과천시가 혜택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제부터는 과천시에 부동산에 근무를 하시는 분,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전화에 불통이 났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순차적으로 분양 물량이 굉장히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고분양가, 그래서 이제 4천만 원 이상 분양을 했던 지역이 바로 과천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과천의 가격적인 흐름을 우리가 한번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역적 주민들이 좀 좋아할 만한 방안이었다. 그렇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시장의 이성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재빠르게 신속하게 추가 지정을 하겠다라는 게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지금 자금 출처에 관한 부분을 굉장히 빡세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 예를 들어서 구로구라든가 관악구, 또 서대문구, 은평구 같은 경우에도 자, 안심은 할 수는 없다. 왜? 지금 조사 제일 싫어한다니까요, 진짜. 그리고 거래량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된 지역들, 지금 뭔가 수익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가격적인 조정이 일어날 수 있는 변곡점이라고 보시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무조건 지켜보고 아유 저거 잘됐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격이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거나 조정이 된다고 그러면, 자, 어느 정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이제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가격적인 메리트를 자, 기다리고 있는 수요층도, 대기층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을 지켜보는 사람이 앞으로 많이 늘어난다, 좀 관망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이 지정이 됨으로써 주택을 취득하기보다는 일단은 내가 분양으로서 아파트를 청약받고자 하는 청약 대기층이 늘어난다는 점, 자,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해제 지역은 지금 뭐 규제적이든 또는 조사 내용이든 그 다음에 자금 출처에 관한 사항이든 예, 여러 가지 사항으로 조금 예, 혼돈의 시장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자, 이게 언제까지 혼돈이 갈까? 요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시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언제쯤 생기는지 또는 그 부분이 언제쯤 이게 내성이 생기는지 지켜봐야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점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서울 지역, 경기 지역으로 자, 지방에 계신 분들도 정말 원정 투자를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과 경기,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자, 지금 요번 방안 대책으로 인해서 예, 그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된 부산 지역이 아무래도 그 관심 있는 투자 수요처 지역으로서 예, 많은 분들께서 눈여겨 보실 것 같은데, 자, 수도권 외에 대전이라든가 또는 이제 대구라든가 광주, 자, 같은 광역시인데 부산만 못 나갔어요. 자, 부산만 가격이 정체되고 있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번에 뭔가 규제를 풀어준 거예요. 그랬을 때 서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던 그러한 수요층이 조금 부산 쪽으로 좀 퍼질 수 있는 그 분산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준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랬을 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 대상 지역 해제 배경은 그래서 최근에 국내적으로요.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저금리죠. 그리고 이제 풍부한 유동성, 시중에 자금 많습니다. 자,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 수요가 서울 주택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자, 그리고 유입되고 있는 거예요. 자, 유입되고 있는데 그간의 규제 등의 효과로 시장 안정세가 지속된 자, 부산하고 남양주하고 고양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역의 요청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 요청을 받아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내년에 또 총선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민심의 변화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심을 달래기 위한 효과도 분명히 있고요. 또 이제 서울에 집중되는 자금, 자, 유동성도 많고 저금리이기 때문에 서울에 집중이 되면 주택가격,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해지겠죠. 자, 그러한 것들을 조금 뭔가 분산시키는 역할로서 부산의 규제 지역이 자, 비규제 지역으로 좀 변할 수 있는 요소이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부산의 3개월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1번 부산 해운대가 가격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그래도 1번이고요. 2번이 수영구, 3번이 동래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운대구, 그래서 2019년도 빨간색 그래프를 보게 되면 먼저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영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해운대구를 뒤따라가서 자, 가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동래구는 아직까지는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자, 어제 발표 내용으로 인해서 자,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 바로 지금 현재 부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가 알고 계신 분도 뭐 배액 배상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부산에 가니까 지금 매매 호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화 제보를 주신 분들이 조금 상당수 있으세요. 자, 그랬을 때 뭔가 움직임이 있는 부산, 자, 많은 투자 그 층들이 지금 현재 또 지방 그 중에서도 대전이나 대구나 광주는 많이 올랐으니 지금 규제가 풀리고 좀 정체되어 있던 부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랬을 때 2019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 발로 예, 그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참 이 내용 하나로 많은 그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기존에 금일 살펴보는 동래구와 해운대구, 수영구, 그래서 이제 부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가격적인 흐름이 예, 뭐 우상향을 했거나 오르지는 않고요. 정체되거나 조금씩 빠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규제로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서 묶여있던 지역이 비규제로 지역으로 변화가 되면 가격적인 흐름이 좀 변화가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차별로 한번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서울 지역인데요. 예, 서울 지역도 상반기까지는 안 좋았습니다. 자, 그랬다가 이제 5월달, 6월달에 들어서서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예, 두드러지고 강세로 보여지는 그 서울 지역인데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대구예요. 대구 같은 경우에도 자, 부산과는 달리 예, 굉장히 조금 온화하고 예, 괜찮고 가격적으로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최근에 수성구를 중심으로 해서 또 주변에 이제 중구라든가 동구라든가 달서구도 이 대구 지역을 보면 작년 올 상반기보다는
그 에너지 파동이 조금 약해지는 모습이 있어요. 주택가격 흐름을 보게 되면. 자, 그랬을 때 지금 부산은 그래도 대구나 서울 지역보다는 굉장히 소외받고 예, 침체가 됐던 지역이었다. 그랬을 때 이제 규제 하나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겠냐? 자,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 그 하나로 심리적 자체가 변화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부동산은요, 철저하게 심리가 중요합니다. 왜? 자, 부동산은 움직이진 않아요. 근데 사람이 뭔가 메리트가 있다, 관심이 있다, 그러면 심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가격이 변하는 게 바로 부동산이에요. 자, 그랬을 때, 자, 동래구와 해운대구, 수영구, 자, 위치는요, 여기가 해운대구, 예, 여기가 수영구고요, 여기가 동래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운대구, 그러면 해운대 해수욕장 아시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그 부산에 그 3대 정비사업장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동 3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지역 바로 삼익 비치 아파트인데요. 자, 요것도 자,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나머지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대 그 정비사업장을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 금일 살펴보는 삼익 비치 아파트. 자, 어떤 매력이 있고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지금 그 색깔이 조금 예, 다른 요 라인 안으로 자, 삼익 비치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삼익 비치 아파트는 1980년도에 지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3060세대 굉장히 큰 단지고요. 총 33개 동이고요. 자, 앞으로 이제 그 이 아파트가 재건축을 지금 앞으로 추진 중에 있고 진행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하 2층 최고 61층 자 12개 동 그래서 이제 3200가구 그래서 이제 부대복리 시설 건립할 계획인데요. 시공사는 GS 건설에서 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의 자 가칭명은요 정확하진 않지만 일단 그랑자이 더비치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랑자이 예. 더 비치 아파트로 이제 굉장히 웅장한 모습으로 들어설 텐데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2005년도에 잡았고요. 자, 안전진단 실시했고 이제 조합 설립인가 그래서 조합 설립인가를 2018년도 10월 17일 그러니까 한 1년 전에 받았네요. 그래서 이 사업 시행인가를 현재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그래서 사업 시행인가는 언제쯤 날까? 자, 2020년도 6월을 기준으로 해서 자, 사업 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자, 삼익 비치 타운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변이 이제 그 부산 앞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쪽이 바로 광안대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주변에 굉장히 많은 아파트가 그 지금 재건축 예정 중에 있고 앞으로 이제 정비 사업 물량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 그 수영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변모가 일어날 그 수영구인데요. 자, 지금 살펴보는 삼익비치 아파트의 전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뭐 5층 저층 아파트는 아니고요. 예, 이제 좀 중층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40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경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부산시 수영구 평균 3.3제곱미터 실거래가로 보게 되면 1,383만원이고요. 자, 부산시 수영구에서는 남천동이 좀 비싸요. 그랬을 때 3.3제곱미터당 1,505만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영구 그 평균보다 높은 수영구 남천동 그러니까 남천동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아파트 단지에 그 17평 소형 아파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파트에 그 소형 평수부터 대형 평수까지 있는데 금일 살펴보는 이 17평 지금 현재 1개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평균 매물 가격은 4억 3,700만 원 정도 하고 지금 매매가 전세가 갭 차이는 3억 4,75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3억 5천 정도 된다. 그랬을 때 2019년도 그 9월 이전에 살펴보게 되면 가격이 3억 5천, 3억 7천, 8천대에 있던 가격이 최근 10월 12일 날 4억 3천만 원을 예, 찍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억 3천만 원. 그래서 우상향하고 있는 아파트다. 그래서 이번에 규제가 풀리고 나서 호가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24평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개월 매물 평균이 5억 3,900만 원. 그리고 이제 매매가와 전세가 갭 차이는 4억 1,200만 원입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자, 8월달, 6월달만 하더라도 4억 4천, 4억 3천이었는데 지금 10월달 들어서는 그 실거래가 5억 2천을 찍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4평형 같은 경우에는 1개월 매물 평균 가격이 7억 3,600만 원이고요. 매매가와 전세 가격 차이는 갭 차이는 5억 7,1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달, 7월달, 8월달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자, 6억 4천, 6억 5천 자, 요 거래에 찍혔던 아파트도 있는데 최근 2019년 10월 22일
에는 그 8층 아파트가, 그러니까 8층 그 34평 아파트가 7억 9,500만 원에 실거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이제 바다 전망을 끼고 있고, 예, 그리고 전통적으로 수영구에서는 가장 부촌, 남천동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 그래서 이 아파트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 대해서 뭔가 상징성도 있고, 어렸을 때 추억을 갖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 아파트예요. 자, 근데 이제 이 아파트, 제가 항상 여러분들과 이제 얘기를 할 때, 자, 자기 체력에 맞고, 또 이제 자기 자본에 맞고, 그리고 또 이제 눈높이를 너무 높여서 보지 말고, 예, 좀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서 내가 물건도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물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물건, 그래서 거주와 또는 이제 투자 목적까지 그 만족할 수 있는 주택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소액 아파트라든가 뭔가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다면, 금일 소개하는 아파트는 일단 예, 가격이 조금 나가요. 그랬을 때 좀 제가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또 제가 만나 뵙는 분들 상당수가 또 자산이 많은 분들도 상당수 많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분들께서 자, 조금 그 투자 목적으로 또는 이제 부산에 그러니까 거주하시는 분들, 또 부산으로 이주하실 분이라면 자, 이 해당 아파트 한번 눈여겨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메리트도 굉장히 상당히 있는 아파트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살펴보고 싶은 단지여서, 예, 또 이제 부산이 규제 지역에서 또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 전국적으로 조금 투자할 만한 지역이 없을까? 그랬을 때 이제 규제가 풀렸다라는 건 좀 뭔가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가격적으로. 그랬을 때 이 그러니까 이 삼익비치 아파트가 좀 적당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부산에 그러면 이 고가 아파트, 좀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아파트만 있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부산이 가격이 어떻게 보면 정체되고 조금씩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자, 규제가 풀렸어요. 그러면 뭔가 가격적으로 그 변곡점이기도 하면서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재개발이나 또는 재건축을 추진하거나 또는 이제 추진될 만한 그런 소액으로 좀 접근한 그 정비 사업장이 많은 곳이 바로 부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이번 규제가 풀렸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물건이 어디에 어느 지역에 어떻게 있는지 종종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들께서도 부산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실 타이밍이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보면은 그 이후에 조금 움직이는 부분이 좀 상당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부산에 좀 발 빠르신 분들은 어제,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문의 전화도 하고 방문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고 지금 당장 가격이 변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규제가 풀렸기 때문에 자, 호가가 변한다라는 거. 자, 그렇지만 호가는 거래된 가격이 아니에요. 거래된 가격은 아닙니다. 자, 그랬을 때 조금 가격이 안 움직이고 좀 변화가 좀 덜한 지역, 자, 부산에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찾아내는 것도 능력이고요. 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냥 누가 떡상 하나 차려주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유튜버는 자, 부산 같은 경우에 떡상열차 뭐 이렇게 떡상을 차려줬다 이러는데, 자, 그것도 물건을 여러분들께서 어떤 지역에 어떤 물건을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자, 떡상이 될 수도 있고 죽도밥도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신중하고 냉소적으로 이제 부동산을 접근을 해야겠지만, 자, 뭔가 변화가 있는 지역, 그러면서 또 이제 규제적으로 변화가 있고 구축에서 신축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이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부산의 재개발 재건축 물량이 많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신다 그러면 자산을 불리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자, 날씨 춥다고 따뜻하게 빨리 일찍 잠자리에 드시거나 또는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자, 술 한 잔씩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술 한 잔 먹는데 시간을 너무 허비하시면 여러분들께서 부자가 되는 길에는 점차적으로 좀 멀어진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거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노력할 수 있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구독자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